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소아심장과 코디네이터 유선혜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일상생활관리 A2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강의 기회 주신 뇌전증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약물 복용, 일상생활관리, 경량시 대처, 예방접종 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유명한 인물을 아시지요? 줄리어스 시저, 차이코프스키, 도스토옙스키, 반고흐, 소크라테스, 노벨입니다. 이 유명하고 위대한 분들은 모두 뇌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뇌전증이 있어도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뇌전증을 가진 아이의 부모님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뇌전증이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이런 요인들과 공통점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뇌전증을 진단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뇌전증이 있어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한 가장 기본인 약물 복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나요? 인데요. 약 70% 정도가 약물로 조절되는 뇌전증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얼마나 잘 먹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약의 역할은 경련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련을 항상 억제시켜서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약이 없어도 경련이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약을 꾸준히 복용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 농도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약물 농도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약을 여러 번 먹어야지 일정 수준 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안에 약물 농도 그래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료적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약을 처음 처방받았을 때는 이 파란 선에서 빨간 선 사이에 있게 될 때까지 여러 번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약을 한 번 빼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치료적 혈중 농도 안에 잘 유지되고 있던 약물 농도 그래프가 한 번 빼먹음으로써 파란 선 안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색 아래로 위치했을 약물 농도가 있을 시간에는 경련 조절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빼먹은 걸 알고 얼른 다시 먹어도 한 번 먹는 걸로 채워지지 않고요. 다시 약물 농도가 저렇게 치료적 혈중 농도 안에 위치할 수 있게 될 때는 여러 번 먹음으로써 약물 농도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빼먹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건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사와 상의 없이 약 복용 중단하지 않고요. 경련이 멈춰도 약 복용 지속해야 합니다.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잔여약 확인해서 약이 떨어져서 못 먹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해 주시고요. 약을 보관할 때는 어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원래 용기에 보관해야지 약의 성분이라든지 유효기간을 확인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을 한 번이라도 빼먹지 않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 계속 드렸고요. 약 복용 후 구토할 때는 30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30분 이내 토했을 때에는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 복용해 주시고 30분 이후에 토했을 때는 약이 일부 흡수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복용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난 즉시 복용해야 되고요. 이미 다음 약 복용 시간이 되었다면 2배 용량을 복용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럴 때는 1.5배 정도 복용해두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약을 안 먹은 데에 대해서 커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 번 안 먹었다라고 하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복용하는 오르필의 약전을 가져와 봤는데요. 약전에 있는 부작용들을 몇 개 말씀드리면 간 기능, 검사치 변화, gin열, 체중 증가, 식욕 부진, 불규칙 월경, 혈소판 감소, 난청, 알레르기 반응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뒤에는 그래서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어떤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어떻게 복용해라 가이드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브루펜 아시죠? 해열제인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부작용을 살펴보면 쇼크, 헤모글로빈 감소, 소화성 궤양, 스티븐 존슨 증후군, 간염, 천식, 졸음, 어지럼, 혈압 저하, 급성 심부전, 비출혈 이렇게 많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브루펜이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데도 부작용 무서워서 못 먹어요 라고 하지 않죠. 우리 해열제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약의 순기능을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수하고 먹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뇌전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뇌전증 약의 기능은 효과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지만 브루펜 먹는다고 이 부작용 다 경험하신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약 오르필 먹는다고 이런 부작용이 다 나타나라는 법은 없고요. 일부에서 많이 드시는 분에서 저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런 점을 약을 복용할 때는 이런 점을 유의해서 복용해라 라고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했을 때는 일정 기간 동안 부작용 보기 위한 피검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준에서 약을 처방하고 복용하기 때문에 너무 이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을 믿고 꾸준하게 잘 복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약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 말씀드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팔코트랑 오르필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성분이고요. 얘네들은 부작용이 간장애랑 체중 증가, 불규칙 월경이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토파막스랑 퀴덱시는 큐덱시도 토파막스랑 같은 성분이고요. 얘네들은 땀 배출 감소하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이고,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처방받았을 때는 물을 많이 먹여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큐덱시는 장기간 지속형으로 하루에 한 번 먹을 수 있게 나온 제형입니다. 좀 쉽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케프라랑 라비타 이런 것도 비교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개선된 약이어서 특별하게 많이 어려움 없이 대표적으로 드실 수 있는 약들이고요. 케프라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면 예민해지는 게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그렇다라고 할 때는 좀 지켜봐 주시면 되실 텐데, 그런데 이제 생활하면서 너무 신경질적이고 너무 예민하고 생활이 너무 어렵다라고 할 때는 혹시나 부작용이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상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XR 제형은 얘도 하루에 한 번 복용할 수 있게 나온 장기간 지속 형태입니다. 라미탈은 초기에 시작할 때 피부 발진 조심하셔야 되고요. 피부 발진이 생겼을 때는 얼른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장기가 먹고 있을 때 용량도 경정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트리랩탈이라고 하는 약도 많이 쓰실 텐데요. 피부 발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나트륨 혈증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약 복용하는 동안에는 나트륨 수치 피검사로 모니터링하면서 복용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론티는 결심 발작에 많이 쓰는 약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피부 발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위장장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장애는, 식후에 복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빈속에는 절대 먹지 않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근데 그래도 너무 위장장애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위장약을 같이 복용하면서, 부작용 개선되는지 여부 모니터링 할 수 있겠고, 그래도 힘들면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센틸은 졸린 부작용이 가장 대표적인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게 되면 다른 질병으로 약을 처방받았을 때 이런 걸 먹어도 되는지 항상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련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피해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 항히스타민제, 아미노필린, 에페드린이 경련 유발을 할 수가 있는 약 성분인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벼운 증상에서 안 먹고 다른 약품으로 대체 가능하다든지 증상 호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는 콧물약에 많이 쓰기 때문에요. 꼭 쓰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항히스타민제 2세대나 3세대 약제가 비교적 영향이 덜 미치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한 성분이고, 슈다피드라고 하는 성분도 가능하니까 감기약 처방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이나 홍삼 같은 경우도 경련 유발하는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요. 위장증 치료하는 동안은 같이 복용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